따사로운 봄볕이 마을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창 버드나무 가지에 꽃이 피어나고 새소리조차 즐겁게 들렸지요. 박현감의 널찍한 사랑채에선 마을 유지들이 한데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우리 마을이 이토록 부유해진 것은 현감날이 공이 크지 않겠소이까? 김진사가 허어 웃으며 박현감을 치켜세우자 박현감은 손을 흔들며 겸손한 척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들 무슨 말씀이시오? 김진사께서 잘 해주신 덕에 마을이 이만큼 번성한 것이지요. 모두가 김진사 덕분입니다. 양반들끼리 서로 높여주고 치켜세우는 바람에 사랑채는 칭찬과 아첨이 넘쳤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대기하던 머슴이 다가와 박현감 앞에 공손히 술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날씨도 좋고 경사도 많으니 술맛이 아주 좋으실 겁니다. 머슴의 말에 박현감은 기분 좋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맞는 말이다. 이런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냐? 하늘도 우리 마을을 도우시는 모양이지. 그때 사랑채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대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온 선비는 대뜸 물 한 잔을 청했지요. 박현감이 선비를 힐끗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그네로구먼. 어서 들어오시오. 술잔이라도 한 잔 나누겠소? 선비는 정중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술은 마다하고 물만 청하겠습니다. 술맛이 좋을 텐데 어찌 물만 찾으시오?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술은 사람 마음을 흐리게 하는 법이라 저같이 돌아다니는 나그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서입니다. 양반들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현감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헌데 우리 마을을 처음 보는 듯하니 어찌 생각하시오? 우리 마을만큼 풍요로운 마을이 또 있을까 하오? 그러자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 마을이 화려하고 풍요롭습니다만 혹시 근래에 이곳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순간 사랑채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듯 웅성거렸습니다. 김진사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오? 좋지 않은 일이라니? 선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은 묘지들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원한을 품은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듯하여 그렇습니다. 박현감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삼가시오. 우리 마을에는 그런 불길한 일 따위는 없었소이다. 맞습니다요, 선비님. 우리 마을은 언제나 태평무사하답니다. 원한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습니다요. 사람들이 웃으며 선비의 말을 무시하자 선비는 빙긋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한 듯하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숨겨진 죄악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선비가 나가자 박현감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괴이한 나그네인가?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이야. 허허,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지요. 다 쓸데없는 소리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내 다시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조금씩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박현감의 사랑채에 어두운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의원을 몰래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지요. 자네 말대로라면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려 한단 말인데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네. 의원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예, 현감 어른. 아직은 아니지만 이게 퍼지면 마을이 큰 공경에 처할지 모릅니다. 자칫 소문이라도 난다면 어르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텐데. 박현감이 얼굴을 찡그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깥으로 알려지면 우리 마을이 입게 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마을을 봉쇄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좋겠는데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하나 어찌 모든 사람을 봉쇄합니까? 잘못하면 원망만 사게 될 것이오니 차라리 원인을 찾았다 하고 몇 명을 본보기로 처리하는 게 어떠십니까?
그 말에 박현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자네 말은 희생양을 찾으라는 게 아닌가? 예, 어르신.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면 어쩔 수 없사옵니다. 백정이나 노비들 중에서 몇 사람 골라서 병이 퍼진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 그게 차라리 낫겠군. 며칠 뒤 마을 어귀에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장정들이 몇 명의 백정과 노비들을 끌고 나오고 있었죠. 이놈들! 더러운 몸으로 역병을 퍼뜨리다니 참으로 큰 죄다. 박현감의 고함에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끌려 나온 이들은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르신, 억울합니다. 저희는 병이 없습니다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아락이 소리쳤습니다. 저 천한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위험하게 되었단 말이지. 어서 쫓아내시오.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백정과 노비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것들! 마을을 떠나라! 이 역병쟁이들! 내 놈들 탓에 내 자식이 병에 걸리면 책임질 테냐? 억울하게 돌을 맞으며 쓰러진 한 노비는 땅바닥에 엎드려 절규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요. 저들을 당장 내치고 구덩이에 묻어버리거라. 그러자 갑자기 백정 중에서 한 소년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사 어른, 저희는 억울합니다. 어찌 사람을 산채로 묻으려 하십니까? 역병에 걸린 자가 어찌 사람이란 말이냐. 어서 저놈부터 잡아가라. 장정들이 그 소년을 끌어내자 소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반드시 우리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소년의 울부짖음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년과 백정, 노비들이 구덩이에 던져졌고 삽질하는 장정들 사이로 구덩이에서 처절한 울부짖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돌린 채 그들의 비명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퍼져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을 스쳐갔죠.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둡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한낮인데도 서늘한 기운이 마을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도 못 잤네. 나도 들었다네. 밤새 누가 우는 듯한 소리 들려서 무서워서 혼났어. 사람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자 박현감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이 급히 달려와 박현감에게 아뢰기를. 현감나리, 자기 오라비를 살려내라고 어린 계집아이가 마을 입구에서 울고 있사옵니다. 뭐라? 살아있는 가족이 있었던가? 당장 그 아이를 잡아오너라.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잠시 후 장정 두어 명이 어린 계집아이를 끌고 왔습니다. 아이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가족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내 오라버니는 죄를 지은 적이 없사옵니다. 죄 없는 자를 해한 죄 하늘이 천벌을 내릴 겁니다. 무엄하다. 감히 하늘을 운운하며 마을을 저주하려 하다니. 이 아이 역시 병에 걸린 것이 분명하구나. 의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까지 해치면 정말 천벌을 받는 것은 아닐런지요. 박현감이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와서 자비로운 척하는가? 이 마을에 안전이 걸린 문제네. 이 아이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더 큰 일이 생길 것이 분명하네. 박현감이 손짓하자 장정들이 아이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다. 저 계집아이도 즉시 묻어버려라. 밖으로 끌려 나가던 아이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천둥 소리에 섞여온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았지만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며 불길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지만 느꼈죠. 이 마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마을의 꽃들도 시들어가고 막던 우물물마저 탁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지고 모두들 초조하고 두려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김참판댁 우물에서도 핏빛 물이 나왔다던데 사실인가? 쉿, 조용히 말하시오. 마을 어른들이 들으면 큰일 나겠소. 그때 장 한 구석에서 무당이 장구를 들고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은 이미 귀신이 붙었어. 살아남고 싶거든 당장 떠나시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무당이 멀어지자 사람들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이때 김진사가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아, 귀신이라니 무슨 망발인가? 쓸데없는 헛소리로 사람들 마음을 흉흉하게 만들지 말게. 어르신, 그래도 무당이 저리 말하고 떠났으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무당의 헛소리를 믿을 텐가? 이제 다시는 그런 말 말게나.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마을 어귀에 묻힌 구덩이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어떤 이들은 꿈속에서 묻힌 아이와 백정들의 원망 어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박현감 사랑채에 다시 유지들이 모였습니다. 박현감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점점 심해지고 마을이 완전히 뒤숭숭해졌습니다요. 김진사가 한숨을 내쉬자 박현감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성이라니요? 내가 마을을 위해 얼마나 했었는데 그 천한 자들 몇 명 묻은 것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 시끄럽단 말이오? 그때 사랑채 문이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현감의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영감 뭐 숨기는 거 있습니까? 어젯밤 꿈에 묻힌 아이가 나타나 당신과 나를 붙잡고 가지 않겠소이까? 박현감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엄하오. 아녀자가 겁먹고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당장 물러나시오. 부인은 울먹이며 물러섰고 유지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급히 뛰어온 머슴이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마을 밖 구덩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요. 머슴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흙이 갈라지면서 묻힌 자들의 손이 다시 땅 위로 올라왔사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김진사가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분명 하늘이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감은 입술을 꽉 깨물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누구라도 입 밖에 내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네. 당장 그 구덩이를 다시 덮으거라. 마을을 위해서라면 그깟 천한 것들 얼마든지 더 묻어버리겠소. 밤이 깊었지만 마을에는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처절한 원혼의 울부짖음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내린 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박현감의 외아들이 급제하여 한양 벼슬길에 나가게 된 것이었죠. 박현감은 마을의 음산한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경사가 난 이 마당에 귀신이 뭐고 홀령이 뭐란 말인가? 다들 정신을 차리고 기뻐하라. 호령의 마을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양반에서부터 아래 것들까지 모두 집으로 모였습니다. 뒤숭숭했던 마을이 잔치로 잠시나마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안방 마루에 더벅머리 아이 하나가 서 있었죠.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차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누가 데려온 아이인가? 종인가?
어느 집 아이인가?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진 부인이 계집종을 시켜 아이를 쫓아내라 명했습니다. 넌 누구네 종이길래 감히 안방 마루에 올라와 있느냐? 어서 내려가지 못할까? 하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계집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못 들었느냐? 누구 댁종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움직이지 않았죠. 부인이 크게 화를 내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저 녀석을 당장 끌어내라. 장정들이 달려와 아이를 잡아 끌었으나 아이는 뿌리 박힌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사랑채에 있던 손님들도 그 소동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박현감도 크게 분노하여 외쳤습니다. 감히 이 찬치날 무엄하게 뭐하고들 있느냐? 장정 수십 명이 달려들어 아이를 잡아 끌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몽둥이를 가져와서 혼을 내주어라.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아이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하늘을 울렸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긋 웃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지요. 순간 모두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이의 눈빛이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는 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당신들이 살아있는 나를 묻어 죽였는데 벌써 잊으셨습니까? 설마 그때 그 아이인가?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들이 받을 벌의 날입니다. 박현감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너무 늦었소이다. 하늘이 벌써 당신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말을 마치자마자 아이는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끌어내려 했던 장정들부터 쓰러졌죠. 그들의 머리는 하나같이 깨진 것처럼 흉측하게 갈라졌습니다. 이어서 백정과 아이를 묻자고 앞장섰던 박현감과 의원의 집안 사람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모두가 마을 경계를 벗어나기 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번창했던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가엔 시신들이 나뒹굴었고 집집마다 공허한 바람소리만 들렸죠. 얼마 후 지나가던 나그네 선비 하나가 마을 앞에서 이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하여 일이 되었는가? 죄악을 덮어도 하늘은 알고 있고 사람을 속여도 원호는 잠들지 않는 법. 인과응보가 이리도 분명하거늘 사람이 어찌 하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는가? 나그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을을 떠났고 그 뒤로 마을은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